영어를 태어나서 처음 시작한다면 어떻게 영어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태어나서 처음 준비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처음 준비를 한다면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대로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문장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문장이란 요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를 봤을 때 이 영어가 쓰임새가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시험에서도 그런 걸 묻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건 가령 이런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 구성 요소, 지금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이 말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잘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어민이니까. 한국어의 원어민이죠,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잘 썼구나를 알 수 있는데 가령 이렇게 쓰면 어떤가요? 나는 밥을 여기서 제가 끝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밥을 뒤에 여기 밥을 뒤편에 요 네모 박스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보자마자 옵니다. 맞죠? 그럼 영어도 이거는 제가 쓴 건 지금 한국어고 영어도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장. 근데 문장에는 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도 문장이 있는데 이 영어라고 하는 거에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다. 일단 여러분들은 요걸 알아줘야 돼.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냐를 우리는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왜 요거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뭐 공무원이건 뭐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시험에서는 이 영어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물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봤을 때 이걸 잘 썼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이 영어가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 알려고 봤더니 보통의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책에서는 이 영어에는 문장이 있다. 근데 이 문장을 말을 할 때 5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을 했던 나는 밥을 먹는다 또는 나는 너에게 반지를 준다 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우리는 이게 완벽한 걸 아는데 영어로 말을 할 때 영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5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한국에서 임의적으로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거를 영어에서는 1형식에서 5형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앞으로
배울 1형식에서 5형식은 다 뭘 말한다?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1형식에서 5형식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한번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영어는 1형식에서 5형식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구성 요소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영어는 문장을 말을 할 때는 요 네 가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놀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령 주어와 동사를 썼다. 그럼 이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에선 사실 1형식이라고 하거든요. 1형식이라고. 뭐 주어, 동사, 뭐 주격 보어라고 하는 어떤 하나가 더 붙으면 요건 2형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영어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를 알파벳으로 SVOC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주어라고 하는 녀석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 첫 번째인데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그냥 동사라고 하고요. 또는 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목적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단어도 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있고요. 또 보어라고 하는 녀석에도 누가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이 명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 명사는 보니까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이 구성 요소 자리에 들어가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명사가 뭔지는 알면 좋겠죠. 보통은 여러분들 명사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핸드폰, 창문, 요렇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입에 착 감기고 딱 떨어지는 단어다? 그럼 이걸 명사라고 해요.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기는. 근데 명사는 구성 요소다. 그리고 자동차, 핸드폰, 창문, 책상, 의자와 같은 단어를 명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면 어떤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그런데 명사의 뜻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명사가 나온 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이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되냐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명사라는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몰라도 명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힌트는 문장에 on, 더, 소유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유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요 놈들이 나오면 요 뒤에는 명사가 나와요. 제가 앞으로 명사는 대문자 n이라고 써볼게요. 모든 문법책에서 이 명사를 n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명사는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니까. 근데 명사라고 하는 걸 잘 몰랐을 때 명사를 앞에는 뭘 써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언, 더 소유격을 붙여줘요. 여기서 어랑 어는 하나를 말해요. 자동차가 하나면 보통 언을 붙여준다. 요렇게. 근데 만약에 명사가 여러 개면은 여기 s를 붙여줘요. 복수다. 단수는 하나, 복수는 s. 이렇게 붙여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명사라는 개념을 잘 몰라도 어떤 단어 앞에 어나 언이나 더 또는 소유격이 나오면 이게 명사다 라는 걸 알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형용사라는 건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존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명사를 수식하는 존재다. 이해 가시죠? 명사를 수식하는 존재. 그래서 가령 어떻게 해볼까요? 소녀가 있다. 근데 소녀는 소녀인데 아름다운 소녀야.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거리 명사거든요. 소녀. 근데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아름다운 소녀. 그러면은 어때요? 이 명사를 누가 수식해 주는 건가? 형용사라고 하는 게 명사를 조금 더 할 말이 많아서 꾸며준다라는 개념으로 봐요. 이거를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나오면 항상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뭐뭐 한다. 이 서술어 개념이에요. 서술어. 그래서 문장에는 보통 다 주어와 동사가 있죠. 주어와 동사.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도 있다. 부사. 여러분들 부사랑 전치사는요 문의 요소가 아니에요. 뭐가? 부사랑 전치사. 그러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맞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4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죠. 맞죠? 갑자기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게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이 왼쪽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명사, 형용사와 같은 건 단어인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게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속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 명사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영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동사.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 명사랑 동사는 나오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서 여러분들은 뭐가 명사고 동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부사랑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부사랑 전치사라고 하는 건 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사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보통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부사예요. ly. 아직은 몰라도 좋지만 ly.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겠네요. 뭐 in, about, 뭐 for 같은 게 있어요. 요런 게 나오면 전치사다. 뭐 on도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문을 보시면 he라고 하는 게 그라고 하는 명사예요. 요건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있거든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 대신에 그냥 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요건 대명사. 좀 이따가 대명사 볼 거예요. 그러면은 he가 명사예요. 그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는 하나의 소년이다. 요런 말입니다. 그러면 he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boy라고 하는 게 주격 보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격 보어가 지금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boy가 명사인데 명사 앞에 뭐가 붙는다? 어가 붙었구나. 이거만이라도 알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밑에 문장을 지금 안 봐도 좋습니다. 다시 그러면 명사는 문장 성분이다. 여러분들. 명사는 문장 성분이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 수식해줘요. 그게 바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인데 여러분들은 부사는 명사 빼고 다른 걸 수식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부사랑 전치사는 문장의 요소는 아니다. 그럼 문장의 요소가 아니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해 가세요?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슈퍼맨이 나타났다. 보통은 어랑 언을 붙여주는데 안 붙여줄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건 주어 동사가 있다고 했죠? 주어 동사. 근데 이 주어는 보통 맨 왼쪽에 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썼고 주어가 하나면 동사에 s를 붙여줍니다. 주어가 하나면 동사에 s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도 s를 붙인 거예요. 왜냐면 she는 한 명이라서. 그러면 그녀는 되었다. 하나의 선생님이. 그녀는 아름답다. 뭐 이렇게 쓴 건데 she가 주어고 is가 동사. beautifully 주격 보어가 되고요. 위의 문장도 she가 주어, becomes가 동사, teacher가 주격 보어입니다. 근데 teacher 앞에 어가 붙었죠. 왜 붙었겠어요? teacher가 명사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형식부터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1형식은 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4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만 있어요. 근데 1형식은 주어 동사에서 문장이 끝나면 그게 1형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영어를 말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주어 동사만 말하면 그걸 1형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주어 동사 뒤에 아까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닌
부사나 전치사가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요렇게 가시면 되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요렇게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주격 보어는 뭐냐면 보어의 역할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건데, 주격 보어의 역할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이 주격 보어는 영어에서 SC라고 말을 하고요. 이 주격 보어에 들어가는 단어가 형용사, 명사, 품사, 이 단어를 보통 품사라고 하는데, 그 단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를 보통 품사 중에서 명사,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뷰티풀이 형용사고 티처는 명사가 되는 거였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삼형식도 있어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요 목적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목적어는 보통 단어가, 목적어의 단어도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명사가 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목적어에도 명사,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여기 삼형식을 볼게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주어 동사 다음에 you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목적어가 나왔다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어랑 언, 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까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치사 뒤에도,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명사가 나오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했죠. 이 명사를 나타내는 힌트가 언, 더, 소유격이 앞에 있을 거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전치사 뒤에도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이 전치사는 in도 있고요, for도 있고, with도 있고, 뭐 전치사 to도 있고, of도 있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전치사가 나와도 뒤에 명사가 나오죠. 나와요. 근데 이 언, 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근데 이 명사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근데 전치사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문법책에서 이렇게 가로를 칠 때가 많아요. 왜 가로를 치냐면 명사 앞에 만약 전치사가 있다.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요렇게요. 문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치사를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는 뭐가 전치사인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령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I love you가 나왔어요. I love you가 나왔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in the party라고 한번 써볼까요? 조금 해석은 이상한데, 그러면 지금 파티가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더를 붙인 거예요. 맞죠? 명사니까 더를 붙인 거죠. 근데 더, 이게 명사를 나타내는 거라서 원래는 문의 요소가 맞죠? 문의 요소가 맞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문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죠.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주시면 좋고요. 하나만 더 말하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영어를 말하는 5가지 방식 중에서 4형식이랑 5형식은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이 3개만 보면 돼요. 1에서 3형식. 그 중에서도 1, 3을 알아야 돼요. 1형식, 3형식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1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안 나와야. 명사가 안 나오고 보통은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나 부사를 써요. 근데 3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뭘 써야 돼요? 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형식이랑 3형식이 뭔지를 구별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거는 문장을 이루는 이제 팔품사를 설명을 해놓은 건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상의 최소 단위, 그게 바로 단어다. 구절은 아직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이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렇게 보면 되겠어요. 엄마, 소년, 테이블, 성공,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명사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아치는 거고요. 동사는 보통 뭐뭐뭐뭐뭐 한다의 뜻, 대표적으로 뭐 be나 have나 go 요런 것들을 또 동사라고 하고요. 뭐 형용사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부사랑 전치사는 왜 알아야 된다고요? 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 보통 부사는 ly가 붙는다고 했고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 명사. 근데 왜 보통 이렇게 가로를 치냐면 명사는 문의 요소인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문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이렇게 가시고요. 요게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문의 요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문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문장 거의 처음에 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대명사를 이렇게 주격이라고 하고 I나 you, he, she, it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3형식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목적격이라고 말을 하고요. 소유격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소유격은 언제 쓴다? 요렇게 my나 your, 요렇게 my나 your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것도 당연히 문의 요소는 될 수 있겠죠. 앞에 전치사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표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유 대명사는 아직은 몰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주어라고 하는 거는 영어를 말하는 5가지 방식 중에서 주어는 보통 어디 쓰죠? 맨 앞에 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주어는 은는이가로 붙여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동사는 이다,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목적어는 을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을. 그리고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이 보어라고 하는 거엔 뭐가 들어간다?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이 스커트를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 스커트를. 여기서는 스커트가 사실 명사인데요.
어나 언 대신에 this를 붙여준 건데 요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 수도 있겠으나 요 뒤에 걸 볼까요? 왜냐면 영어라고 하는 게 수학처럼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서 요것도 주어 동사 요게 명사니까 어를 붙였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봅니다. 요 앞에 거는 근데 영어는 보통은 주어 말하고 동사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동사를 먼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do you have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동사를 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의문문에서는 동사를 말하고 주어를 말한다.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들은 원한다. 그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네. 여러 명이거든요. they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들이 원한다. 복수니까 s를 안 붙였고요. 몇몇 스낵들. 여기 스낵에 s가 붙었죠. 그래서 요게 복수 명사를 가리켜요.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하나일 땐 뭘 붙인다고 했죠? 어나 언을 붙여요. 명사 앞에. 근데 여러 개면 명사에 s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제이슨은 주어, is가 동사고요. 여기 어를 붙였죠? 여기 하나라서. 그래서 제이슨은 영리한 소년이다. 이렇게 이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말할 때 5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했죠. 5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동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1형식이랑 2형식의 동사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1형식이랑 2형식 또는 4, 5형식도 나중에는 알아둬야 되는데 왜 알아둬야 되냐? 일단은 동사에서 여러분들 3형식을 볼래요? 3형식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는데 I love에서 문장이 끝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I love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 일반적으로는 명사를 써줘야 돼요. 이걸 목적어라고 하죠. 그럼 목적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I love만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장에 그럼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주어 동사 말하고 목적어를 말을 안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형식 동사는 그래요. 뒤에 뭘 취해야 된다?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근데 1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죠. 그냥 동사에서 끝나도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어떨 땐 이 문장이 맞고 어떨 땐 이 문장이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동사가 1형식 동사면 이 문장을 잘 쓴 거고요. 만약에 그 동사가 1형식 동사가 아닌 걸 썼어요. 가령 3형식 동사를 썼다고 쳐볼게요. 근데 3형식 동사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1형식이고 3형식 동사인지를 조금 알아두면 편하겠죠? 편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형식이랑 3형식 동사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3형식 동사를 알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보통은 여러분들 3형식 동사는 너무 많아요. 그럼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를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게 1형식 동사예요. 1형식 동사. 1형식 동사는 주어 말하고 동사 말하고 끝. 요 뒤에 뭐는 올 수 있다? 전치사나 부사는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형식 대표 동사를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동사를 암기를 해주면 좋겠죠. 왜 암기해야 된다?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동사에서 끝나도 문장은 잘 쓴 거다. 이거를 알려고 알아두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나중엔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의미를 유의해야 할 자동사도 있고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일형식 동사고 조금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도 알아둬야 되는 게 좋고요. 보통 그래서 1, 2 형식 동사를 영어에서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 자동사의 개념은 뭐냐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이렇게 알아도 좋고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3형식은 목적어를 취하니까 뭐 타동사인가요? 네. 3, 4, 5형식 동사를 영어에서는 타동사라고 해요. 차이는 뭐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사.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걸 취하면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이형식 동사도 알아주는 게 좋겠어요. 암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동사가 가령 제가 여기 become이 되다의 뜻이에요. 뭐 remain은 유지하다고요. 되다 유지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go를 볼게요. go는 원래 대표 일형식 동사예요. 가다의 뜻이죠. 맞지? 근데 이 go라고 하는 게 이형식 동사로 쓰이면 become의 뜻입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다 되다의 뜻이에요. 요 놈들도 뭐 유지하다의 뜻이고요. 왜냐면 뭐 stay도 사실 1형식이 되는데 2형식으로 쓰일 때는 remain의 뜻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좀 너무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형식이랑 2형식을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맨 처음으로 한번 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가 보통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엔 동사가 나온다. 그런 걸 좀 한번 봤어요. 맞죠? 안 되네. 안 지워지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그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에 s를 붙일 때가 있는데 ed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장을 보면은 처음에 보통 문장에 주어가 나온다. 그 다음엔 동사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에 ed가 붙을 때가 있어요. ed. 요거를 영어에서는 과거 동사라고 합니다. 과거 동사. 가령 I monitor you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I가 주어고 모니터는 동사입니다. 감시하다 정도로 볼게요. you는 목적어예요.
왜냐면 유의 품사가 명사거든요. 대명사. 그럼 나는 너를 감시한다? 요게 몇 형식일까요? 3형식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I monitored가 있어요. told you. 요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위의 문장은 감시한다. 밑에 문장은 감시했다예요. 요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 동사구나를 아는 게 좋겠죠. 왜냐면 동사에 ed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동사에 s를 붙일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 붙이냐면 주어가 단수일 때. 근데 이 과거 동사에는 뭐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걸 논하지 않아요. 동사에 ed를 붙였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 동사다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과거 동사. 그쵸?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에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동사에 ed가 붙잖아요. 그러면 요게 형용사도 돼요. 둘 다 돼요. 과거 동사도 되고 형용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당연히 헷갈려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논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요건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동사에 ed가 나올 건데 요거 과거 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현재 동사. 여러분들 과거 동사는 ed를 붙여요. 또는 요렇게 쓰면 뭐다? 요건 현재 동사. 요건 과거 동사. 형용사도 돼요. 제가 형용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동사의 ed 그러면 현재 동사도 되고요. 과거 동사도 됩니다. 또는 형용사도 돼요. 이 형용사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개념만 살짝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랑 동사는 이렇게 알았는데 영어에는 불규칙적인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규칙 동사고요.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가령 이 불규칙 동사라는 건 뭐냐면 고우가 가다예요. 근데 규칙 동사라면 원래 고우에 ed를 붙이면 그럼 같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쓰니까. 근데 불규칙적인 건 이 새끼들은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go went, goon이라고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동사다? 이게 같다를 말하는 과거 동사가 돼요. 요거는 간 요런 뜻이고요. 형용사고.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한다면 어떤 게 동사인지는 알면 돼요. 그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1, 2형식 동사만 먼저 좀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동사를 봤을 때 동사에 ed가 붙으면 무슨 동사다? 과거 동사다. 근데 나중에 배우는 형용사도 되고 근데 이 규칙 동사는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 동사인 거를 알 텐데 이렇게 불규칙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변형 형태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거예요. 불규칙 동사표라고 써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형, 과거형 있어요. 현재형. 그러면 여기 begin 한번 볼까요? begin. 써지진 않네요. begin, began, begun.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좀 크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요게 불규칙 동사인데 현재형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s를 보통 붙여준다. 3인칭 단수면 복수에는 s를 안 붙이고, 근데 과거 형태에는 s를 안 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동사인지는 알아야 돼요. 맞지? 왜냐면 영어라고 하는 문장에는 다 뭐가 있다?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게 동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알아둬야 되고, 이 과거 분사형은 별건 없고 그냥 요게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형용사. 결국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결국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불규칙적인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이걸 한 번에 알려고 하지 말고 맨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1형식, 2형식, 아까 전에 PPT에서 설명한 동사들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전치사의 뜻 당장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전치사는 뭐라고 그랬죠? 명사가 나오면 문의 요소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문의 요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사를 나타내는 힌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나, 언이나, 더, 뭐 요런 게 있다고요. 맞지? 근데 어나, 언, 더, 뭐 소유격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문의 요소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문의 요소인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문장이 예쁘게 잘 쓰였나 안 쓰였나를 알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다 있나 없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치사 뒤에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건 문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전치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뜻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처음에 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해야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에 준비하면 명사가 뭔지 모르겠죠. 단어에 보통 요렇게 tion, sion, ion으로 끝나면 보통 이게 명사예요. 근데 명사인지를 왜 알아야 된다고? 명사가 나오면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요걸 알아주면 좋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동사형 전미사도 있네요. 이 전미사라고 하는 건 별거 없고 마지막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마지막, 이 형태. 이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아직 다 모르죠. 이 뜻이 뭔지. 그래도 이놈이 동사인가? 이런 형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형용사에는 보통 FUL이나 CAL 이런 형태가 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게 형용사형인가 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뒤에 건 나중에 보고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본 학생, 영어를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이제 앞으로 뭘 해줘야 돼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뭐다? 요런 것들이 있다. 명사,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은 뭐다?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수식. 그러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부사는 문의 요소가 아니다. 전치사가 나와도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는 문의 요소가 아니다. 맞죠? 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노는데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엔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근데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문의 요소가 아니니까 뭐가 전치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 1, 2형식 동사는 내가 빨리 암기를 하자.
왜 그래? 왜 그걸 알아야 돼요? 2형식은 둘째치고 1형식은 빨리 알아줘야 되죠. 그 이유는 뭐다? 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알기 위해서는 동사 뒤에 이 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1형식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3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와야 된다 이거죠. 목적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형식, 2형식, 4, 5형식을 저랑 같이 암기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1, 2, 4, 5 형식이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요.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영어 동사 100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어 동사 1000개가 있다. 이 1000개 중에서 900개는 3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900개 암기할래요? 아니면은 100개 암기할래요? 100개 암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일단 1, 2, 4, 5 형식을 암기하게 될 건데 오늘은 1, 2 형식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